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한 도그쇼 무대, 반짝이는 조명 아래 수십 마리의 훈련견들이 각자의 기술을 뽐내던 그 현장에서 아무 트릭도 아무 명령도 없이 단 한 마리의 개가 관중석을 숨죽이게 만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진돗개, 그 유명한 명령 불복종 견종이요. 어떻게 그런 개가 수십 마리의 훈련견들을 제치고 도그쇼 최고상을 받았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두의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 한 장면이 미국 전역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훈련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이 한 줄의 댓글은 아마 이 이야기의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 감동적인 장면 뒤엔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말 없는 교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어떻게 그 아이는 진돗개라는 한국의 고유 견종과 함께 세상에 없는 퍼포먼스를 만들어냈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훈련의 의미를 바꾸고 소통이라는 단어를 다시 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진짜 감동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외곽에 살고 있는 16살 미아라고 합니다. 이름은 평범한 미국식이에요. 그런데 가끔 문서에 적힌 출생지 한국이라는 글자 하나가 저를 멈춰 세우곤 하죠. 그 짧은 단어 하나가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질문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미국의 한 백인 가정으로 입양된 아이예요.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그 여운은 간단하지 않았어요. 어릴 땐 별 생각 없었습니다. 저도 다른 미국 아이들처럼 영어를 쓰고 햄버거를 좋아했고 크리스마스엔 산타를 기다렸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 다른 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쯤이었을까요? 사진을 찍으면 항상 내 얼굴이 가운데서 조금 떠 있는 듯 했어요. 내가 이상한 건 아닌데 무리 속에선 언제나 외곽에 서 있는 느낌. 친구들은 별 생각 없이 너 일본에서 왔지? 중국어 할 줄 알아? 같은 말을 툭툭 던졌고 저는 웃으며 넘기는 척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살짝 부서지는 듯 했어요. 단어 하나, 시선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입양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죠. 하지만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감정도 있다는 걸 저는 일찍 알게 되었어요. 내가 왜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 누가 날 이 세상에 처음 데려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런 질문들이 머리 한구석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책상 서랍엔 몰래 적은 한글 필기 노트가 있었고 밤에는 유튜브에서 한국어 발음을 따라 해보곤 했어요. 한글 자음이 마치 다른 세계의 언어처럼 다가왔고 그 안에 내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어디에 속할 수도 어디에도 완전히 녹아들 수 없는 나. 그 경계에서 흔들리는 기분은 생각보다 더 쓸쓸했어요. 그렇게 마음속이 복잡해지던 어느 주말, 엄마와 함께 지역 보호소 봉사활동을 나갔어요. 그날따라 하늘이 조금 흐렸고 저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죠. 개 사료를 나르던 중 한쪽 구석 케이지 안에 있던 개 한 마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개는 특이했어요. 반질반질한 누런 털에 귀가 쫑긋 서 있고 꼬리는 몸통에 단단히 감긴 채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이름표엔 바람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게 진돗개 출신지 한국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바람이의 사연을 들려주었어요. 얘는 진돗개예요. 원래 한국에서 구조된 아이인데 사실 처음 발견됐을 땐 도살장 트럭에 실려 있었어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렇게까지 험한 여정을 겪었을 줄은 몰랐어요. 직원은 이어 말했죠. 시민 제보로 가까스로 구조됐고 한국 보호소에서 몇 달 동안 회복한 뒤 해외 입양 프로그램을 통해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입양은 되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예민하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탓에 입양된 곳마다 말을 안 듣는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3번이나 파양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바람이는 다시 보호소 구석 케이지 안에 머물고 있었죠.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저런 개는 어렵다며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저런 고집센 개는 어차피 입양되기 힘들다고도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본 순간 마치 거울 속 제 과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말없이 버텨야 했던 시간, 이해받지 못한 채 다른 집을 전전해야 했던 느낌. 바람이는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연결됐다고 느낀 존재였어요. 며칠 뒤 우리는 보호소로 다시 갔고 그날 바람이는 우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와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고개 한 번 안 돌리고 산책을 나가면 제 옆에 붙지도 않았어요. 누가 다가오면 낯설게 으르렁거렸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물만 마신 채 방 한 구석에 웅크려 있기도 했어요. 동네 친구들은 바람이를 보고 쟤 좀 이상한 거 아냐? 진돗개는 원래 무섭다던데라며 피했고 저한테도 왜 그런 개를 키우냐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어요.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바람이는 명령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그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걸 처음 확신한 날이 있어요. 학교에서 끔찍한 소문을 들은 날이었죠. 미아는 한국에서 버려졌대. 진짜 엄마가 아기 때 도망갔대. 그 말들은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지만 제 심장을 그대로 조이는 말이었어요. 수업 내내 멍하니 창밖만 봤고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발소리도 없이 조용히 다가온 바람이 아무 소리 없이 제 옆에 누웠고 고개를 천천히 기울여 제 무릎에 머리를 뉘었어요. 그 아이의 체온이 제 다리 위에서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 따뜻함은 어떤 말보다 강하게 위로가 됐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 느껴졌어요. 이 아이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바람이를 더 이상 훈련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람이 덕분에 저 자신을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했죠. 틀린 개도 이상한 아이도 아니었어요. 그저 우리 둘은 세상과 조금 다르게 연결되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감은 아주 특별한 도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람이와 함께한 지 1년쯤 되었을까요? 어느 봄날 엄마와 산책을 하다가 동네 공원에서 열린 반려견 축제를 우연히 마주하게 됐습니다. 강아지들이 높이 뛰기를 하고 주인의 손짓에 따라 춤을 추고 깃발을 돌며 코스를 완주하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바람이는 제 옆에서 고요히 앉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흥분하지도 않고 겁먹지도 않고 그저 저보다 더 오랫동안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그런 바람이의 옆모습을 보다가 아주 작고 조용한 상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저 무대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바람이랑 도그쇼 나가볼 수 있을까? 엄마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미소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 아이는 남 따라하는 걸 잘 못해도 널 따르는 건 누구보다 잘하잖아. 한번 해보자. 그날 밤 저는 바람이와 처음으로 목적을 향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훈련 도구도 정해진 루틴도 없었지만 우리는 매일 산책을 하며 서로의 호흡과 눈빛을 맞추는 법부터 다시 익혀나갔어요. 명령을 반복하기보단 제가 기분이 가라앉은 날엔 바람이도 발걸음을 늦추는 것부터 다시 관찰했죠. 이건 기술 훈련이 아니라 관계 연습 같았어요. 드디어 첫 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도시에서 열리는 지역 반려견 퍼포먼스 대회였고 출전견 대부분은 잘 훈련된 푸들과 리트리버, 보더콜리였어요. 저는 무대에 오르기 전 바람이의 털을 손으로 한번 쓰다듬고 말했어요. 편하게 해도 돼.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답게. 무대에 올라섰을 때 순간적으로 조명이 바람이의 눈을 비췄고 아이의 귀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무 명령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바람이는 망설임 없이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옆에 턱을 기대었어요. 그건 훈련된 동작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하던 안정의 신호였어요. 그 모습에 관중석은 조용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점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날이 우리가 처음으로 무대 위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본 날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바람아, 넌 내가 원하는 걸 알았던 걸까? 아니면
그냥 나보다 먼저 나를 받아들인 걸까? 그날 밤 저는 무대에서 우리가 보여준 게 정해진 동작의 실패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의 장면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지역 페스티벌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이번엔 조금 더 준비해보기로 했습니다. 특정 동작을 반복하기보단 제가 숨 고를 때 바람이가 기다리는 그 타이밍, 제가 미소 지으면 아이가 꼬리를 살랑이는 그 감각. 우린 그런 방식으로 다시 우리만의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대회 날, 무대에 오르기 전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도 그냥 바람이답게 해. 내가 뒤에서 볼게. 무대 위에 올라섰을 땐 관중석에서 이미 누군가 말했어요. 아, 저 팀 지난번에도 봤어. 특이했지. 하지만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면을 향해 나아갔고 바람이는 정확히 제 옆에 발을 맞췄어요. 우린 아무 트릭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걸었고 멈췄고 앉았고 숨을 고르며 무대를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모든 움직임이 따로 연습된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쌓아온 서로에 대한 신뢰였죠. 무대에서 내려온 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번엔 사람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고 한 아이는 진돗개도 대회 나올 수 있네라고 말하더군요.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엔 우리답게 마지막이라고 생각 말자. 우리한텐 보여줄 게 아니라 나눌 게 있어.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속 불안은 커졌습니다. 세 번째 도전. 더는 물러설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부모님은 꼭 해야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셨고 친구들은 또 나갈 거야? 하며 어깨를 으쓱였죠. 그럴 때마다 저는 바람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만은 정말 우리 둘 다 모든 걸 걸자. 바람이와 저는 지난 2번의 실패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명령을 암기시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소통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바람이와 저만의 리듬을 무대 위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형화된 훈련은 과감히 접고 일상 속 교감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죠. 아침이면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산책 중 제가 멈추면 바람이도 멈췄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으면 바람이는 조용히 제 손 위에 코를 올리곤 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표정과 감정에 반응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연습일지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가 울먹이자 바람이가 내 무릎을 핥았어요. 시킨 적 없는데요. 돌아라는 말엔 반응하지 않지만 내가 등을 돌리면 항상 옆에 돌아와 서 있어요. 그렇게 쌓인 시간은 언어 없는 대화로 다듬어진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회 날, 오클랜드 대회장은 상상 이상으로 크고 북적였고 전국 각지에서 온 팀들이 완벽한 루틴을 준비 중이었어요. 심사위원단은 각 참가자의 프로필을 검토하며 무대를 체크했고 저는 무대 대기석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제 앞 순서였던 보더콜리 팀은 현란한 점프와 회전으로 환호를 받으며 퇴장했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바람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아, 준비됐지? 바람이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제 손에 코를 살짝 갖다 댔습니다. 그 짧은 동작만으로도 저에겐 충분한 위로였어요. 드디어 무대 위 따뜻한 조명 아래 관중들이 숨을 고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셋은 정면에서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고 저는 바람이의 목줄을 고쳐 잡으며 말했죠. 우리 그냥 하던 대로 해보자. 공식적인 시작 신호. 저는 말없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는 조용히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무릎 앞에 와서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 박자 뒤 바람이는 조용히 제 두 손 위에 앞발 하나를 얹었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갸웃하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대는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동작은 계획된 루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그 순간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게 계획하신 장면인가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게 저희에겐 최선의 표현입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조용한 감탄이 새어나왔고 이내 잔잔하게 울리는 박수 소리가 점점 번졌습니다. 그 소리에도 놀라지 않은 바람이는
여전히 제 눈을 바라보며 말하는 듯했습니다. 괜찮아. 이대로 충분해. 관객들의 반응은 화려한 동작이 아닌 그 조용한 진심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한 관객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었어. 심사위원단은 서로 고개를 돌려 조용히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이 아닌 교감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 무대에서 가장 특별한 연결을 보여준 팀 클로이와 바람이에게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라 진심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 말이 무대 위에서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는 여전히 제 손 위에 앞발을 얹은 채 눈을 깜빡였고 저는 그 작고 단단한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며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바람아. 오늘도 넌 날 구했어. 그날 사람들은 한 마리의 진돗개와 한 명의 소녀가 만든 아주 조용한 기적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대회장에서 트로피를 받은 순간 저는 16살 소녀였지만 마치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을 살아온 사람처럼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무대 아래 수많은 관객이 저와 바람이를 향해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고 심사위원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이 퍼포먼스는 오래 기억될 겁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짧은 인사에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제가 바람이와 함께 쌓아온 시간과 교감이 세상에 전해졌다는 신호라는 걸요. 무대에서 내려온 뒤 대회 관계자 몇몇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장면은 교육 현장에 소개해도 좋을 정도였어요. 진돗개가 가진 감성과 집중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기자는 조심스레 묻더군요. 당신이 보여준 퍼포먼스에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건 뭔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았지만 제 옆에 조용히 있어준 존재와 함께한 무대였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예요. 대회가 끝나고 며칠 뒤 우리 영상은 여러 SNS 채널과 뉴스에 실리며 퍼졌습니다. 미국 동물보호 커뮤니티에선 진돗개의 새로운 인식 전환점이라며 이 장면을 공유했고 한국 커뮤니티에선 진돗개가 해외에서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는 반응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 영어로만 운영하던 제 SNS에 처음으로 한글을 썼습니다. 바람이는 진돗개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짧은 글이었지만 수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고 어떤 한국인은 이렇게 남겨주었습니다. 미아야,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바람이도 너도. 그 댓글을 보고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늘 마음 한쪽에 자리했던 질문.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라는 의문에 조용히 건네진 위로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바람이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바람이의 목줄엔 바람이라는 이름을 한글로 새겨 넣었고 산책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소개하곤 했습니다. 얘는 한국 진돗개예요. 생각보다 훨씬 섬세하고 따뜻한 친구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기관과 학교,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진돗개의 특성과 저희가 나눈 방식의 교감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어느 날엔 지역 학교 강당 무대에 바람이와 함께 서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훈련은 무엇을 해내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면 교감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람이는 복잡한 명령어는 잘 못 알아듣지만 제 기분은 누구보다 먼저 느껴요. 아이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발표가 끝난 뒤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입양됐어요. 언니 얘기를 듣고 나니까 조금 덜 외로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바람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지 않아? 바람이는 고개를 살짝 들더니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그 아이의 눈빛은 말해주고 있었어요. 응, 잘했어. 우리가 함께 한 거잖아. 지금도 저는 바람이와 함께 매일 산책을 합니다. 이젠 바람이의 걸음걸이만 봐도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어요. 가끔은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렇게 제멋대로인 개를 데리고 다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명령을 따르진 않지만 마음은 언제나 제 옆에 있는 아이니까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도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곳은 바람이가 태어난 곳이고
저도 처음 울음을 터뜨린 장소이자 우리 둘이 이 세상에 발을 디딘 출발점입니다. 어느 날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던 PD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꿈은 뭔가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바람이와 함께 한국을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그곳에서 우리 둘 다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바람이처럼 조용히 손을 얹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저와 바람이, 제가 목줄을 다정하게 고쳐주며 말합니다. 우린 둘 다 한국에서 왔어. 그리고 지금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조용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진심을 전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린 오늘도 누군가의 바람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